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예요. 오늘 저희가 야씨 물 떨어졌어. 야 이런 거 편집하기 야 이거 힘들겠어. 다시 해야 되잖아. 이거 칼로리 얼마야? 아, 야물 떨어진다. 야 너가 비켜. 야 나 나 이렇게 유튜브 있어. 하고 싶어졌어 지우야 근데. 유튜브 해. 이거 보니까 나 되게 예쁘다. 괜히 캔머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었어. 그래 내가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게스트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남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이제 3학년 재학 중인 임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지우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제가 불렀냐면은 지민이는 이번 연도 1학기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각각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어느 나라로 갔다 오셨죠? 저는 이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 교환학생을 다녔어요. 네. 베를린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영미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또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도 좀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크게 미국, 유럽 중에는 유럽 대륙을 택하게 됐고 또 저는 이제 약간 자연한 것보다는 도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 무조건 수도를 가야겠다. 이제 이게 제일 순위였고 각 나라의 수도들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흔히 유럽 하면 떠올리시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물가가 좀 비싸고 치안도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 이제 독일의 베를린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왜 미국을 선택을 했냐면은 경제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했던 학문이고 그리고 학점이나 학문적인 것도 좀 미국이랑 시스템이 한국과 더 유사하더라고요. 유럽은 이게 수강 신청할 때 괜찮았어요. 저희는 ECT인가? 그렇게 학점을 하는데 뭐 좀 어쨌든 한국하고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미국은 그게 한국이랑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그냥 3학점짜리 들으면은 3학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해서 미국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기숙사비나 뭐? 일단 베를린은 제가 가장 추천드릴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제 독일이 사실 강대국, 4대 강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기숙사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약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들었던 것 싸네요. 같고 근데 한 가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아야 할 때 그 이제 내가 이런 경제적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래서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계좌 안에 그 정도의 금액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돈을 한 번에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생활비는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가 들었어요? 사실 제가 한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실 유럽의 음식이 그렇게 입에 맞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기숙사의 부엌에서 해먹는 편이었고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그 마트에서 이제 식료품을 사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고 느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삼겹살 같은 거 제가 한 끼에 약 200g 정도 먹는데 그렇게 사면 한 2,000원? 그 정도 되게 든다고 싸네, 생각하면 진짜.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껴서 먹을 때는 한 하루에 그냥 식비는 그냥 한 10,0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먹는 거에서 최대한 많이 아껴서 쓰고 이제 남은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에 이렇게 몰빵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가 독일보단 비싸요. 저희가 한 학기에 한 2,000달러 정도 냈으니까 200만 원 하면은 한국 월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월당 60만 원 정도. 그리고 물가도 한국이랑 써있는 금액은 비슷한데 텍스랑 팁을 포함하면은 거의 20-30%가 올라가서 한국에서 쓰던 그 장 보는 비용이나 식비보다 거의 20%에서 30%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는 유럽이나 특히 독일이나 동유럽도 싸죠. 동유럽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인종차별이나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있나요? 인종차별 정말 많이 당했죠. 진짜요? 독일 내에서는 아주 많이 당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에 꽤 많이 당했고 예를 들면 이거 엄청 수위 심한 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안 되겠으면 필터링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얘들아.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저랑 같이 교환학생 갔던 한국 친구가 제일 심하게 당했던 썰은 이제 거기 S반이라고 독일에 이제 약간 지상철 같은 되게 그 대중교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좌석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가 아니고 약간 KTX 그 네 좌석 있는 거죠. 이렇게 마주보는 완전 마주보는 그런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굳이 자리가 많은데 자기 앞에 앉더래요. 자기 건너편에.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런 행위를 그런 행위를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제 미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제일 심한 썰이고 이제 그냥 흔한 거는 뭐 니하오나 칭칭총 이렇게 이게 왜 인종차별이냐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우리가 중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중국어로 말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호객 행위를 하려고 니하오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막 니하오 니하오 막 이렇게 약간 약올리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길 가다가 발 밑에 뭐가 던져서 봤는데 막 그냥 지나가는 남자애들이 팝콘이나 과자 같은 걸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약간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막 영어로 그냥 앞담을 이렇게 하는 막 쟤는 영어도 못 알아듣나 봐뭐 멍청한 동양인들 뭐 약간 이런 식 그런 인종차별들이 있어요. 유럽이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건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니하오도 솔직히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저는 미국 마트에 갔는데 미국은 13일 금요일 이런 것처럼 13이라는 숫자를 되게 싫어해요. 한국에서 4 싫어하듯이. 그래서 13번 코너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소금 어디 있어요? 물어봤더니 13번 코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 그걸 알고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 건지 그래서 그때 뭔가 13번 없는데 왜 난 어디로 가야 되지? 한 번 말고는 그렇게 잘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 경영학과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 수업에서는 주로 암기 위주나 수업 중에 이렇게 막 손들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뭐 그냥 팀플해서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준비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수업이 위주였는데 이제 확실히 이제 독일의 학생이나 교수님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표랑 이제 질문 그리고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 중간에 질문하는 걸 좀 껴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들은 정말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질문을 하고 교수님도 그거를 뭔가 수업의 방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오히려 수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국인 교수님이 우연히 거기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리고 나머지 4분은 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한국인 교수님은 진짜 한국 스타일로 수업하고 객관식으로 문제 나오고 그런데 미국인 교수님들은 진짜 토론 같은 거 중요시하고 발표나 질문 같은 것도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특히 발표 중요시하는 교수님은 진짜 수업 전체를 다 발표로 채우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그 수업은 영어가 안 돼서 드랍했어요.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이건 제가 노린 거기도 한데 제가 여행을 하고 싶어서 좀 출석이 없는 수업 위주로 골랐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죠? 이게 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출석을 안 보는 수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진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티가 굉장히 제가 겪었던 교수님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되게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서. 근데 여기 학생들은 그냥 교수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앞문으로 막 그냥 가방 툭툭툭 써들고 그냥 나가고 그리고 어떤 수업 중에서는 이제 답지를 수업 마지막에 나눠주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냥 수업하고 있는 교수님 앞에 가서 대놓고 자기 가야 되니까 답지 달라. 그리고 답지 갖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교수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되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조금 놀랐어요. 미국도 좀 그냥 수업 시간에 뭐 먹고 막 쓰레기 버리러 교수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서 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학은 이제 따로 학기가 끝나고 하는 방학 말고 봄방학이 있나요? 유럽도? 이제 부활절에 조금 오래 쉬긴 한데 그렇게 오래 쉬진 않았어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한 이틀? 이틀? 미국은 이제 학기 중간에 완전히 일주일을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행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가려면 따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그러면은 서류... 비자나 뭐 이런 거.
좀 비자 받고? 저는 비자를 원래 한국에서 받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못 받고 결국 똥줄이 타면서 독일에 가서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베를린이 수도라서 행정 처리가 그나마 빠른 편이었다고 들었고 이제 다른 조금 중소도시에서 받으신 유학생분들은 되게 뭐 거부를 당하거나 아무튼 뭐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곳에서 받아가는 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도 미국은 비자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교환학생 갈 때 토플 성적표를 꼭 보더라고요. 그래서 토플 성적이 높을수록 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럼 끼니는 그냥 한식을 기숙사에서 해 드셨나요? 네, 약간 독일의 뭐 유명한 음식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리버스트라는 소시지가 있고 독일식 무슨 족발인 학센이라는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진짜 밥순이고 빵도 그렇게 밥보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그 생각보다 제가 걱정을 했는데 한인 그 마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가격도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신라면이 0.9유로 정도니까 뭐 한 1,100원? 그 정도라 생각보다 한식을 해먹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도 안 해먹던 음식들을 많이 해먹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식을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해먹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라면이나 그냥 간단한 즉석식품은 먹었는데 주로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싸고 한식이 훨씬 더 비싸요, 미국 가서 먹으면은. 그래서 살이 많이 쪄왔습니다. TMI죠? 여행 다닐 때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다니면 좀 할인되거나 이런 게 많나요? 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뭐 박물관 가거나 교통수단 이용하거나 이럴 때 더 편하나요? 사실 엄청 할인이 많이 되진 않았고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제 학생증 있으면 아예 공짜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할인도 되고 제가 제일 많이 할인받았던 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국립공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쪽에 되게 입장료가 비싼데 거기서 거의 다 반값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학생 할인. 미국은 진짜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도시 안에서는 학생증이 있으면 교통이 다 공짜인데 어딜 가서 대학생이라서 할인받고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도 거의 비행기로 다녀야 돼서 유럽은 기차로 좀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나요? 날아가는? 기차가 물론 네. 한 대륙이니까 있긴 한데 저는 다 비행기를 거의 타고 다녔고요. 비행기가 생각보다 아주 쌉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제가 런던 갈 때는 왕복 3만 원에 갔다 왔어요. 비행기를. 그리고 다 10만 원 이내로 갔다 왔어요. 모든 국가들을. 한 번 가려면 10만 원 넘는 거는 거의 2시간 거리도 기본이라 가지고 참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간다는 거는 미국에서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점은 어떠셨나요? 제가 다닌 학교가 학기가 8월에 끝나서 지금 이제 아직 성적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냐 이런 편견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약간 한 과목을 F를 맞을 일이 처해 있고요. 제가 원래 송대에서 나온 장학금 받는 우수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그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저희 학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A, B, C 비율을 교수님들이 이제 웬만하면 채워주시는 편이고 그쵸. 사실 F는 진짜 결석을 하거나 시험을 안 걸어오지 않으면 잘 안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교수님들은 진짜 무조건 절대평가고 이미 시험을 보기 전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으세요. 뭐 이 점수가 되면 얘는 뭐 A를 주고 그래서 이제 약간 반 이상 안 맞으면 무조건 F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과목을 F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도 성적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무조건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35%만 A 주고 한국 교수님들은 보통 그런데 그래서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A 가져갈 수 있는 구조긴 하지만 저도 한 과목을 버려서 F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미국과 유럽의 교환학생 어떤 점에서 다르고 비슷한지 알아봤고요. 오늘 나와주신 지민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지우다 채널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